우리 인간관계를 보면 특별한 행동을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친해지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딱 봤을 때 뭔가 한 수 일하는 느낌이 드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몇 가지 행동만으로도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늘 인정받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인간관계에서 한 수위인 사람들의 8가지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간관계에 집착하지 않는다. 인간관계에서 한 수위인 사람들은 관계에 집착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큰 기대를 걸지 않는다. 이들은 사람들과의 만남에 특별한 목적을 두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이 편안함을 느낀다. 하지만 관계에 집착하게 되면 과도한 친절이나 기대가 생기고 이는 실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서로 친해지는 속도가 맞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 외로움을 느끼거나 특정한 목적을 위해 인간관계를 맺으려는 사람들은 쉽게 집착하게 된다. 그러나 과한 집착은 결국 좋은 결과를 낳지 않는다. 인간관계에서 한 수위인 사람들은 그저 상대방과 자주 만나고 함께 웃으며 이야기하는 작은 시간이 쌓여 자연스럽고 편안한 관계를 만든다. 우리는 인간관계를 맺을 때 자연스러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너무 급하게 다가가면 상대방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 천천히 시간을 두고 서로를 알아가는 것이 더 좋은 관계를 만드는 방법이다. 또한 상대방에게 기대를 너무 크게 가지면 실망할 가능성이 높다. 기대를 낮추고 상대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인간관계는 상호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상대방의 속도에 맞추고 자연스럽게 친해지는 과정을 즐겨라. 우리의 목표는 상대방과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이어야 한다. 인간관계에 매달리며 힘든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다. 두 번째, 침묵을 어색해하지 않는다. 침묵이 불편해서 아무 말이나 내뱉는 것은 자신의 내면 불안정을 드러내는 행동이다. 이는 인간의 약점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사람들은 종종 침묵을 견디지 못하고 그 공백을 채우기 위해 굳이 필요하지 않은 말을 하곤 한다. 이런 행동은 상대방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고 때로는 자신의 위치를 낮추는 결과를 낳는다. 반면 침묵을 불편해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태도는 상호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다. 침묵은 나 혼자만의 책임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모두의 책임이다. 이를 인식하고 침묵을 편안하게 받아들이면 상대방도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시작하게 된다. 이러한 태도는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한 단계 위에 서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나는 말하고 싶을 때 말할 것이고 너도 말하고 싶을 때 말하라는 태도는 상호 존중의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하지만 이 태도가 무례하게 보일 수 있으므로 의미 없는 말은 하지 않되 은은한 미소를 짓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침묵이 어색해서 억지로 말을 하려는 의무감에서 벗어나고 상대방에게도 같은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진정한 의사소통의 가치를 이해하게 된다. 침묵 속에서도 편안함을 느끼고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자연스러움을 유지할 수 있다. 우리는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안에서도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침묵이 주는 편안함과 자유로움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자신과 상대방을 더 깊이 이해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이는 인간관계에서의 성숙함을 나타내며 진정으로 의미 있는 소통을 가능하게 한다. 세 번째, 상대방을 잘 수용해준다.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려면 다른 사람의 실수를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상대방의 실수를 비난하거나 화를 내기보다는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며 상황을 이해한다. 작은 실수는 가볍게 넘기고 오히려 그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지 함께 고민한다. 이런 태도는 상대방에게 위로가 되고 실수한 것을 도와준 것에 고마움을 느끼게 한다. 그러면서 더 나은 행동을 하려고 노력하게 된다. 결국 이런 이해와 신뢰가 쌓여 좋은 인간관계로 이어진다. 네 번째, 대답을 빠르게 하지 않는다. 대답의 속도를 조절하는 것은 대화의 주도권을 갖게 해주는 중요한 요소다. 특히 우리가 거리를 두고 싶거나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과의 대화에서는 대답을 서두르지 않는 것이 상대방에게 우리가 그들의 말에 쉽게 휘둘리지 않는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 이런 태도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우리가 그들의 요구나 말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며 이는 대화에서 우리의 위치를 더욱 강화할 수 있다. 상대방의 말이 끝난 후 잠시 기다렸다가 대답하는 것은 그들의 말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 이러한 지연은 상대방에게 우리가 그들의 말에 동의하지 않거나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불안감을 줄 수 있지만 동시에 우리가 상황에 대한 통제력을 가지고 있다는 인상을 남길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상황에 이 방법을 똑같이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상대방의 성격이나 상황에 따라 적절한 대응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때로는 몇 초의 뜸 들이기만으로도 대화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대화에서의 타이밍과 뜸 들이기는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조절해야 한다. 이런 대화 기술은 우리가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더욱 성숙하고 통제력 있는 자세를 취할 수 있게 해준다. 대화 중 잠시 멈추고 생각하는 것은 상대방의 말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뿐 아니라 우리 자신의 생각과 원칙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방법이 된다. 이는 우리가 상대방과의 대화에서 더욱 자신감 있고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준다. 다섯 번째, 상대의 말을 잘 들어주고 공감을 잘한다. 인간관계에서 한 수위인 사람들은 상대방의 말을 경청한다. 그리고 진심으로 공감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들은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다. 이는 마음의 여유와 상대방을 위해 시간을 기꺼이 내줄 수 있는 자세를 보여준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이야기만 하고 싶어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여유가 없다. 상대방이 고민을 이야기할 때 말이 끝나기도 전에 가르치려 하거나 조언을 하려는 경우가 많다. 이런 태도는 오히려 상대방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고 조언이 필요할 때만 조심스럽게 자신의 의견을 전한다. 이들은 쉽게 조언하지 않으며 겸손한 태도로 상대방을 존중한다. 단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은 큰 위로를 받는다. 여섯 번째, 천천히 낮은 목소리로 말한다. 우리 주변에는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려면 여유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이러한 준비된 자세는 마치 보이지 않는 벽을 세우는 것과 같다. 사람들은 목소리를 통해 상대방의 성격이나 상태를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목소리는 사람의 전체 인상에 큰 영향을 미친다. 실제로 목소리가 인상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어떤 목소리가 사람들에게 여유로우면서도 접근하기 어려운 느낌을 줄 수 있을까? 목소리는 강력한 도구다. 이를 통해 자신의 의도와 감정을 전달하고 자신을 어떻게 보이게 할지 결정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빠르게 말하는 것은 긴장과 불안을 나타내는 행동이다. 빠르게 말하면 상대방은 여러분을 쉽게 흔들리는 불안정한 사람으로 인식할 수 있다. 반면 천천히 말하면 여유와 자신감이 느껴진다. 과학적 연구에 따르면 낮은 목소리는 권력, 자신감, 그리고 성숙함을 상징한다. 믿음직하고 강인한 인상을 준다. 그래서 많은 정치인이나 CEO들은 낮은 목소리를 통해 자신의 의상을 드러낸다. 천천히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하면 자연스럽게 여유로운 태도가 따라온다. 이러한 여유로운 태도는 쉽게 굴복하지 않는 사람으로 인식되며 마치 보이지 않는 방패 같은 역할을 한다. 비록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천천히 말하는 습관은 비밀스러움을 자아내며 사람들이 여러분의 말 뒤에 숨겨진 의미나 감정을 알고 싶어하게 만든다. 그러나 동시에 그 비밀을 풀려는 노력은 상대방에게 벽을 느끼게 만드는 효과를 준다. 이처럼 목소리의 힘을 이해하고 적절히 활용하면 우리는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으며 자신의 의견과 생각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목소리를 통해 자신의 인격과 태도를 표현하고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남길 수 있다. 구체적인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의도적인 속도 조절이다. 천천히 말하는 것은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마치 고요한 물속을 유유히 헤엄치는 물고기처럼 우리는 말의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 낮은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그 숨을 천천히 내뱉으며 발성 연습을 해야 한다. 문장을 읽을 때는 한 단어씩 천천히 발음하며 평소 대화보다 조금 더 느리게 말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녹음하여 들어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이러한 연습을 통해 우리는 말하는 속도를 조절하는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다. 천천히 말하는 것은 단순히 속도를 늦추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두 번째는 말에 감정을 담지 않는 것이다. 남들에게 어려운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는 말할 때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좋다. 천천히, 낮은 목소리로 말하면서 감정을 표현하기보다는 숨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감정을 중립적이거나 차분하게 표현하면 상대방은 여러분에게 벽을 느끼게 되며 이는 상대방이 여러분의 내면을 쉽게 추측하지 못하게 만들어 가까이 다가가기 어렵게 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말하는 것은 상대방과의 거리를 유지하고 자신의 감정을 보호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감정을 너무 쉽게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우리는 더 신중하고 균형 잡힌 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이는 상대방이 우리의 말에 더 집중하게 만들고 대화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
감정을 담지 않고 말하는 것은 의사소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명심하라. 7번째, 다른 사람의 판단은 신경 쓰지 마라. 다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고 말한다고 해서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착할 수는 없으며 모든 사람에게 착하려고 하면 결국 호구처럼 굴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바라는 착한 사람이 되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이 세상에서 착함의 기준은 각 개인의 생각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을 타인이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선과 악은 각자의 상황, 경험, 가치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환경적인 요인 또한 그 기준을 변화시키는 요소가 된다. 따라서 누군가 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다른 사람은 그렇게 보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에게 이익을 주거나 자신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을 착한 사람이라고 여긴다. 이들은 이익이 돌아오거나 자신의 요구를 들어줄 때 그 사람을 착하다고 칭하고 내 편이라고 생각하며 친근하게 대한다. 하지만 그 사람이 더 이상 이익을 주지 않거나 자신의 요구를 거부하면 그 사람이 변했다고 말한다. 이런 비난을 들었을 때 우리는 자신에게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명하거나 상대방의 마음을 돌리려 애쓴다. 그러나 우리는 자신이 착한 사람으로 보이기보다는 진정한 착함이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착함이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자신의 말이나 행동으로 상대방이 상처받지 않을까 스스로 고민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착한 사람일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하는 착함은 자신에게 순응하고 이익을 주는 사람일 뿐이다. 결국 나를 착하다고 생각하는 기준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정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남에게 착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기 위해 모든 말을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만약 부당한 요구를 해오는 사람이라면 주저하지 말고 거절하라.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 매달리기보다는 자신을 이용하려는 사람을 분명히 거부하는 것이 더 옳다. 8번째, 가끔은 까탈스럽다. 인간관계에서 한 수위인 사람들은 가끔은 까탈스럽게 행동한다. 이는 쉽게 다가올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다. 쉬워 보인다는 것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니다. 인간관계에서는 타인에게 쉬운 사람보다는 약간 어려운 사람이 되는 것이 오히려 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많은 사람들은 친절하면 더 많은 친구를 사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친절한 사람들은 진정한 친구보다는 자신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을 더 자주 만나게 된다. 자신을 무례하게 대하는 사람에게 말 한마디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 우울증, 불면증, 고립감에 시달릴 수 있다. 인간관계에서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경계가 없는 친절함 때문이다. 상대방이 무례하게 대하는 원인은 처음에는 상대방에게 있을 수 있지만 계속해서 그런 행동을 한다면 그 원인은 자신에게 있을 수도 있다. 거부의 의사를 분명히 하지 않거나 상대방의 마음을 얻기 위해 지나치게 노력하면 상대방은 이를 자신의 힘으로 받아들이고 더 강하게 자기 의지를 드러내려고 할 것이다. 상대방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참고 노력하더라도 큰 성과를 얻지 못한다면 태도를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자신의 경계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유지하는 것이다. 자신의 권리와 기대치를 분명하게 표현하고 이를 존중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상대방이 자신을 무례하게 대하는 것을 방지하고 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기분과 생각을 이해할 기회를 제공하고 자신의 경계를 존중하도록 만드는 데 효과적이다. 마지막으로 상대방이 이러한 경계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 관계를 재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자신이 상대방의 무례한 행동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자신은 다른 사람에게 약간 어려운 사람이 될 수 있지만 자신의 진짜 가치를 인정받고 더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다. 오늘 함께 알아본 인간관계 한수위인 사람들의 특징이 어떠셨나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한수위인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 있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며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